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 NBA 경기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있었던 경기 중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LA 레이커스와 애틀랜타 호크스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레이커스는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이고 애틀랜타는 반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그래서 이 두 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애틀랜타 호크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팀이죠. 리그 전체에서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 핀스톤즈와 워싱턴 둘 다한테 패배를 기록한 팀이 유일하게 애틀랜타 호크스고요. 그러면서도 또 클리브랜드를 두 번 이긴 유일한 팀이고 클리브랜드, 보스턴, 미러키, 뉴욕 닉스 등의 동부 강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둬본 적이 있는 팀이 또 애틀랜타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거의 강강약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왜 애틀랜타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보면은 트레이 형은 언제나 잘하죠. 근데 트레이 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의문이 있었어요. 트레이 형이 위닝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많은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챔피언십을 따내는 팀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로 활약을 하기에는 수비에서의 약점이 너무 크고, 이런 약점을 가진 포인트 가드를 가지고 팀이 우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애틀랜타 호크스 팀은 보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은 트레이 형 같은 타입의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면 팀원들이 진짜 코트의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운동 능력이 좋고 수비가 좋은 선수들로 트레이 형을 이렇게 둘러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LA 레이커스가 항상 트레이 형 트레이드 루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루머가 나올 때도 저는 이게 사실 제2의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레이커스를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이커스의 공격력은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레이커스의 문제는 프리미터에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없고 제대로 된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더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 형 같은 또 수비가 안 좋은 선수를 넣는다? 이게 어차피 약한 디펜스에 또 트레이 형 같은 선수 넣어서 레이커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 이 팀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틀랜타 호크스 팀은요, 트레이 형을 중심으로 다이슨 데니얼스, 운동 능력과 스피드가 좋고 수비에서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고, 트레이 형 옆에 두기에 2번으로 두기에 최적인 선수가 들어왔고, 여기에 자카리 리차시에 아직 루키지만 운동 능력 좋고 활동력이 좋은 윙이고, 여기에 제일런 존슨 역시 운동 능력이 좋은 포워드를 붙이고, 여기에 카펠라나 벤치에서 나오는 헌터까지 트레이 형을 중심으로 운동 능력이 좋은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붙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팀이 되죠. 현재 공격은 트레이 형이 있는 한 계속해서 좋은 샷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하프코트 오펜스를 할 수 있고, 수비는 현재 트레이 형이 있었던 애틀랜타 팀 중에 최고로 좋은 수비팀이 됐어요. 오늘도 연장 끝에 레이커스를 이겼는데 이 승리로 애틀랜타 호크스가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6연승 구간 동안 이긴 팀이 클리브랜드 2번, 샬럿, 뉴올리언스, 미러키, 레이커스 이렇게 이겼는데 대부분 퀄리티가 있는 팀들과의 승리고, 이 구간 동안 애틀랜타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116.8점 리그 8이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107.1점으로 리그 5이고, net 레이팅이 플러스 6.7로 전체 6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크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다이슨 데니스는 제가 전에 따로 설명했지만 현재 리그 탑 프리미터 디펜더로 떠오르고 있고, 경기당 진짜 3.1개의 스틸이라는 진짜 본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스틸 기록을 세우고 있고, 시즌 스틸 토탈이 68개예요. 그리고 2위인 탈이 있으니 46개의 스틸을 했는데, 그러니까 2위랑 22개나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재밌는 게 호주 출신이잖아요, 다이슨 데니얼스가. 거기다가 이제 스틸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호주의 그 대보초 있죠, 영어로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산호초가 있는 바다이잖아요. 이제 그게 호주에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다이슨 데니얼스의 별명이 현재 미국에서는 그레이트 베리어 티프거든요. 그 리프 대신 도둑이라는, 그래서 스틸을 잘하는 다이슨 데니얼스를 그레이트 베리어 티프라고 부르거든요. 이 별명이 좀 멋진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루키인 자카리 리사시에도 그루브를 찾아가고 있어요. 공격에서 리사시가 커딩과 스크린 롤러로 많이 쓰이고 있고, 수비에서도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애틀랜타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키인 만큼 NBA 리그에 얼마나 적응하는지가 중요한데, 10월과 11월에 리사시의 활약을 비교했을 때 UCG 퍼센트가 18.7%에서 22.1%로 올랐고, 평균 득점도 10월 9.2점, 11월 12.3점, 그리고 무엇보다 림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시도하는 리사시가 경기당 평균 3.4번의 드라이브를 시도하는데, 이 드라이브에서 성공률이 10월에는 38.5%, 11월에는 47.1%로 올랐어요. 그리고 경기당 캐치앤슛 3.9개를 시도하는데 3점슛 캐치앤슛 퍼센트가 10월에는 26.3%, 11월에는 31.7%로 올라갔고, EFG 퍼센트도 40점 EFG 퍼센트에서 45.3 EFG 퍼센트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루키가 공격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리듬을 찾아가고 있는,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좋은 지표고, 여기에 피켄롤의 핸들러, 롤러, 그리고 뭐 스팟업, 리머텍 다양한 영역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제일러 존슨이 또 한 단계 성장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게임의 모든 영역을 컨트롤하면서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만들어주고 있는 트레이 영, 현재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경기당 12.3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어시스트 1위를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 영이 있기 때문에 애틀랜타 호크스가 점점점 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승세의 팀인 애틀랜타 호크스가 최근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레이커스를 만났죠. 근데 이 오늘 경기의 스토리는 좋은 수준의 공격과 좋은 수준의 디펜스, 특히 프리미터 수비가 강한 애틀랜타와 엘리트 레벨의 공격을 보여주지만 좋지 않은 수비를 갖고 있는 레이커스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경기의 스토리였는데,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에 수비가 좀 달라진 게 지난 다비넴 감독이 있었던 시즌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 디펜스가 레이커스한테는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레이커스가 프리미터의 디펜스 라인이 안 좋다 보니까 스위치를 해서 AD가 골 밑에서 바깥으로 많이 불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AD가 드랍 커버리지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레이커스는 스위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틀랜타 호크스와 트레이 영은 이 레이커스의 스위치 디펜스를 진짜 자유자재로 공략을 했어요. 트레이 영이 볼을 가지고 다이슨 데니스가 스크린을 서는데 루이 하치무라가 스위칭을 안 하고 살짝 늦게 하니까 다이슨 데니스가 바로 자유롭게 롤링에 들어가고, 거기에 트레이 영이 딱 패스 넣어주면서 다이슨 데니스가 이 공을 잡고 아주 부드러운 터치로 플로터를 넣고, 자카리 리다시에가 달튼 커넥터에게 스크린을 걸었는데, 이 스크린이 앵글이 중요한데 이게 완전 뒤에서 거는 립 스크린도 아니고 플랫 스크린도 아닌 약간 살짝 45도 뒤에서 걸다 보니까 커넥트가 이 스크린을 받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스위치를 못하고 르브론은 스위치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리사시에가 이 상태에서 공을 받고 백컷에 들어가서 득점을 하거든요. 또 트레이영과 카펠라의 스크린 액션에서 스위치를 해서 AD가 트레이영이랑 매치업이 돼서 밖으로 불려나오고, 골 밑에는 카펠라랑 게이브 빈센트가 매치업이 되니까 여기서 그냥 트레이영이 카펠라한테 패스를 해주고 카펠라가 키가 작은 빈센트를 상대로 골 밑에서 득점을 하고, 또 오콩우가 스크린을 걸고 스크린이 닿기 전에 골대로 들어가는 픽앤슬립을 통해서, 이게 대표적인 또 스위칭 디펜스를 격파하는 방법인데 픽앤슬립을 통해서 득점을 하고, 또 보그나노비치가 고스트 스크린 액션도 했거든요. 이 쿼터에 고스트 스크린을 했는데, 이게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슈터들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스위칭 디펜스를 파괴할 수 있는 액션 중 하나예요. 스크린을 걸지 않고 바로 플레이어 아웃하면서 이 액션으로 하여금 수비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위치에 혼선을 주면서 이 스위치를 격파한 대표적인 액션인데, 이 액션으로 보그나노비치가 3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고스트 스크린, 뭐 픽앤슬립, 미스매치 어택, 스크린 앵글로 어택, 그다음에 스위치가 늦으면 어택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애틀랜타가 레이커스의 스위치 디펜스를 공략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경기 마지막에는 다이슨 데니엘스가 완전히 게임을 장악했는데 4쿼터 1분 40초 남은 구간 애틀랜타가 4점을 지고 있었거든요. 트레이 영이 르브론을 돌파한 다음에 레이커스 수비를 페인트로 완전 다 모으고, 이때 오픈되어 있는 다이슨 데니엘스한테 패스를 해주고 이 3점을 다이슨 데니엘스가 넣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레이커스가 인바운드를 하는데 AD가 게이브 빈센트한테 패스를 했는데, 이때 시간을 좀 보내려고 게이브 빈센트가 좀 볼 천천히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그레이트 베리어 티프인 데니엘스가 완전 달려들어가서 볼을 스틸하려고 하니까 AD가 여기에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이게 오펜스 파울이 불리면서 애틀랜타가 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애틀랜타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에서 다이슨 데니엘스가 공을 받고 맥스 크리스티 앞에서 플로터를 넣으면서 순식간에 5점을 애틀랜타한테 주고 1점 리드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분 40초 남기고 4점을 리드하면 많이 유리한 건데, 이 2점을 다이슨 데니엘스 혼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애틀랜타의 리드를 가져다 줍니다. 또 다이슨 데니엘스가 연장전에서도 결정적인 스틸에 이은 레이업을 시도했는데 르브론의 엄청난 전매 특허와도 같은 체이스다운 블락에 막혔지만, 다이슨 데니엘스는 진짜 무시무시한 수비수의 능력을 보여준 경기예요. 연장으로 가서는 또 트레이 영의 레이커스 스위치를 공략하는 공격이 돋보였죠. 계속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스위칭해서 밖으로 불러들이고, 이때 AD와 매치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켄롤로 다이슨 데니엘스의 롤링 득점을 어시스트하고, 르브론 상대로 드라이브해서 득점도 하고, 뭐 캠 레디시 앞에 두고 헤지테이션 후에 드라이브 득점도 하고, 트레이 영이 공격력을 앞세워서 연장전에 레이커스를 수비를 완전히 찢어놓습니다. 특히 마지막 포지션에서는 다시 한번 AD로 수비를 스위치한 다음에 디안드레 헌터와 피켄롤을 했는데, 이때 레이커스가 AD와 게이브 빈센트 모두 순간적으로 디안드레 헌터한테 붙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디안드레 헌터가 4쿼터 마지막에 같은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3점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반응한 것도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빈센트가 스위치로 트레이 영역에 갔어야 되는데 이 스위치에 대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게 컸죠. 그래서 이 순간 디안드레 헌터가 트레이 영한테 패스를 해주고 트레이 영이 3점을 넣고, 타임아웃이 없는 레이커스가 그대로 합코트 넘어가서
공격을 하는데 르브론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3점을 던지고 이게 빗나가고 그래서 경기가 끝납니다. 트레이 형의 진짜 완벽한 경기 운영이 돋보인 경기였어요. 31득점 20어시스트라는 애틀란타 프랜차이즈 최초의 기록을 쓰면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냈고 이 경기를 보면 요즘에 애틀란타의 기세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트레이 형, 제일런 존슨, 다이슨 데니엘스, 리사 시에 이런 선수들이 지금 트레이 형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로스터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디안드레 헌터와 보그다노비치도 벤치에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로스터도 두텁고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팀이 될 만한 방향으로 트렌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애틀란타 얘기하면서 샌안토니오 픽 관련 얘기했죠. 지금 애틀란타의 내년도 픽이 샌안토니오에 가 있기 때문에 애틀란타는 지금 리빌드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틀란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즌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습니까? 프랜차이즈에 거의 몰락이 눈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애틀란타가 완전히 되살아나고 지금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간다면. 그래서 플레이오프가 올해 뭐 못하더라도 내년에 리사시아나 또 제일런 존슨, 다이슨 힐스의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팀이고 현재 애틀란타의 다음 스케줄이 덴버의 홈 경기가 있고 그 다음 경기가 NBA 컵 동부 4강 경기가 있는데 원정을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원정을 가게 되는 곳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 닉스와의 경기입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빌런 트레이 형과 애틀란타가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레이커스 사이드에서는요, 레이커스가 그동안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그 파이트가 없다고 하죠. 투지가 없죠. 투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레이커스 경기 리뷰를 안 했던 게 이게 뭔가 선수들이 뭔가 100%를 던져서 경기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사실은 여기서 뭐 전략적으로 이게 문제네요. 뭐 전술적으로 이걸 못했네요를 말하기 전에 일단 선수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분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냥 레이커스가 경기 중에 거의 경기를 던지다시피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기가 많았어서 그게 일단 제일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로는 르브론과 AD가 슈퍼스타 레벨로 그동안 플레이하지 못했고 이게 어느 팀이든 사실 그 팀의 슈퍼스타가 슈퍼스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제이제 레딕 감독이 항상 말하는 디테일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디테일의 결여가 너무 많이 됐어요. 수비에서의 어텐션 투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장면이 진짜 많았고 오펜스에서는 세트 오펜스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팀이 레이커스거든요. 근데 이 세트 오펜스에서도 디테일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세트 오펜스에서 좀 중요한 게 스크린이 좀 중요하거든요.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좋은 스크린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앵글로 서주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세트 액션이 좋은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레이커스는 그동안 너무 스크린에 대한 디테일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미네소타전과 마이애미전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레이커스가 혼셋에서 플레이어 액션을 합니다. 혼셋은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볼을 가지고 있는 핸들러 중심으로 두 명의 스크리너가 있고 그 다음에 양 코너에 슈터가 있어서 이 핸들러를 중심으로 A자를 그리는 형태의 세팅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플레이어 스크린을 걸어주고 슈팅을 하는 액션인데 레이커스가 이 플레이어에 전혀 컨택이 없는 스크린, 그러니까 스크린이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스크린을 걸고 이 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액션이 성공이 될 리가 없죠. 거기다가 뭐 미네소타전에서는 미네소타가 레이커스의 이런 볼 스크린 액션에 아주 적극적으로 블리츠나 해칭 디펜스를 했거든요. 이 디펜스 커버리지를 상대로 레이커스가 램 스택 액션을 시도합니다. 원래 스택 액션이 뭐 혹은 뭐 스페인 피켄롤이라고 불리는 액션인데 볼 핸들러를 스크린을 걸어주고 이 스크린을 걸어주는 선수의 수비수를 다시 립 스크린을 걸어주는 3명이 인볼브된 액션인데 이 스택 액션은 스위치, 블리츠, 해칭하는 디펜스 상대로는 원래 통하기가 힘들어요. 이 액션은 원래 드랍이나 소프트 해칭 같은 커버리지를 어택하기 위한 액션이거든요. 그런데 미네소타를 상대로 했을 때는 여기에 램 스크린을 더해서 즉 이 스택 액션을 하기 전에 달튼 크넥트가 루디 고베어를 스크린을 걸고 여기서 한번 스위치를 유도하는 램 스크린을 한번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택 액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크넥트에 램 스크린이 안 걸린 상태로 액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스택 액션에 블리츠를 걸면서 이 액션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대의 커버리지에 맞지 않는 플레이 콜을 한 제이제 레딕 역할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이제 레딕은 상대가 어떤 커버리지를 한 줄 알았고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전제가 달튼 크넥트의 램 스크린이 전제였어요. 근데 크넥트의 스크린 디테일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특히 크넥트 같은 경우는 유타전에서 3점슛 9개를 넣은 다음에 이제 달튼 크넥트의 스카우팅 리포트가 팀들의 그 스카우팅 리포트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달튼 크넥트를 상대 팀들은 엘리트 슈터를 대하듯이 수비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미네소타전도 보시면은 돈테 디빈첸조가 달튼 크넥트를 그냥 완전히
유니폼 잡고 수비를 합니다. 모든 스크린을 같이 파이트 스루 하면서 크넥트를 막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크넥트는 이런 수비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크넥트가 스크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스크린을 서주는 게 크넥트가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크넥트의 스크린이 디테일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여러 경기에서 노출되고 있고, 여기서도 일단 미네소타 경기에서도 램 스크린이 안 걸리니까 그 다음 액션이 모두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이커스 이슈가 굉장히 여러 개지인데, 투지가 없고 르브론과 AD의 활약이 저조하고 JJ 레딕의 플레이 콜이 안 좋거나 액션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이 모든 이슈를 종합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1쿼터 마지막에 JJ 레딕이 램스택 액션을 했는데, 사실 애틀랜타가 스위치 디펜스를 하는 중이어가지고 이 램스택이 원래는 잘 안 통하는데 애틀랜타가 수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은 바람에 AD가 골을 넣긴 했어요. 그리고 레이커스가 3쿼터부터 더블 드래그 스크린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4쿼터의 중요한 클러치 때도 더블 드래그를 계속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스크린 디테일이 떨어져요. 스크린 하는데 전혀 이 더블 드래그에 컨택이 없다 보니까 핸들러인 게이브 빈센트가 이 더블 드래그를 받고도 이점이 전혀 안 생기면서 이 액션이 망가지고 AD가 결국에 터프한 미드레인지를 쏘게 됐거든요. 또 4쿼터 후반에 스택 피켄롤을 시도했는데 타이슨 데니얼스가 스크린을 클리너 쪽으로 막는 아이스 커버리지를 하면서 막으니까 그 이후에 공격이 좀 늦어지고 르브론이 그냥 3점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액션이 제대로 안 돼요. 또 2쿼터에는 레이커스가 뭐 수비에서 보그다노비치를 스위치로 단순히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놓치고, 아마 이때 오콩우였나 그랬을 거예요. 오콩우의 오프볼 무브에 두 명이 달려들면서 보그다노비치가 완전히 오픈된 3점을 넣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디테일에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트레 형의 마지막 3점도 역시 게이브 빈센트의 미스큐이기도 하죠. 여전히 이런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 생각에는 디테일이 나아진 모습이 저는 특히 또 좀 돋보였는데, 맥스 크리스티가 혼스 플레어 셋,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혼셋에서 플레어하는 똑같은 액션이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스크린을 받았고 여기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쿼터에 타임아웃 후에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핀란드 액션을 했는데, 달튼 크넥트가 이 핀란드 액션을 하면서 달튼 크넥트가 3점에서 좋은 찬스를 얻고 슛을 던졌는데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찬스가 나오게 된 게 크넥트가 좋은 립 스크린을 걸어줬고 그 좋은 스크린 이후에 액션이 되었기 때문에 찬스가 난 거거든요. 또 4쿼터에 더블 드래그 스크린으로 계속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게이브 빈센트가 더블 드래그 후에 AD한테 에드리 패스를 주고 AD가 엘리웁 덩크를 하고, 아니면 연장전에서 또 게이브 빈센트가 더블 드래그 이후에 3점 풀업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좀 디테일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레이커스가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또 프리미터 디펜스죠. 근데 오늘은 이것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막판 레이커스가 썼던 라인업이 빈센트, 맥스 크리스티, 루이 아치무라, 르브론, AD 이 라인업이었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레이커스가 현 시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수비 라인업인 것 같아요. 밴드벨트가 없다고 쳤을 때 맥스 크리스티가 오늘 수비에서 굉장히 파울도 많이 하긴 했지만 좋은 포지션도 많았고, 오늘 좀 크리스티가 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어쨌든 잘한 포지션도 많았고, 게이브 빈센트도 오늘 애틀랜타의 더블 드래그 스크린에서 스위치되어서 1대1로 수비를 막는 상황에서도 잘 막아냈고, 트레 형을 상대로 1대1로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고, 또 공격에서는 앞서 말한 더블 드래그 이후에 3점도 넣고, 아니면 뭐 르브론이 준 패스를 받고 터프하게 미드레인지를 넣는 장면도 있었고, 오늘은 마이애미에서 봤던 게이브 빈센트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또 리그 최악으로 꼽히던 트랜지션 디펜스도 레이커스가 오늘은 잘 버텨냈어요. 애틀랜타의 트랜지션 오펜시브 레이팅이 오늘은 93.2점이었거든요. 레이커스가 오늘은 트랜지션 디펜스에서도 투지를 좀 보여줬어요. 여기에 르브론과 AD가 모처럼 둘 다 좋은 게임을 했죠. 르브론이 39점, 10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어마어마한 스탯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고 블락도 3개랑 스틸 2개 됐거든요. 앤서니 데이비스도 역시 38득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 2블락 1스틸 둘이 합쳐서 77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엔 안 보였던 투지도 살아나고 디테일도 좋아지고 있고, 르브론과 AD가 좋은 게임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굉장히 고전했던 맥스 크리스티, 게이브 빈센트도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졌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팀 전체가 야투 51%, 3점 16개를 45%로 넣고, 그 다음에 르브론과 AD가 둘이 합쳐서 77점을 넣었는데도 이런 좋은 경기를 했는데 졌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이제 이어나간다면 레이커스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재밌는 게임 있으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